3부 리그 포츠머스의 라이트백 조 스완슨 선수 2000년생의 아주 어린 젊은 선수인데 팀은 져서 탈락했지만 토트넘의 손흥민을 잘 막았다 이러면서 현지 언론 평점도 잘 받고요. 팬들로부터도 격찬을 받고 있더라고요. 어제 현지 언론들이 손흥민 선수가 보호 마스크 때문에 시야에 방해를 받지만 부모님께서 걱정을 하셔서 이게 벗을 수 없다, 계속 쓰고 있다 이렇게 했던 인터뷰가 화제였는데 포츠머스전이 끝난 뒤에 요 이미지가 이렇게 현지 SNS에서 큰 그 호응을 얻고 있어서 뭔가 봤더니 손흥민 눈에 오늘 스완스만 보였다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날 포츠머스가 5백을 썼는데 이 친구가 오른쪽 수비를 맡아서 경기 내내 손흥민 선수를 따라다녔거든요. 그렇게 뛰면서 손흥민을 잘 막았다 뭐 요건데 그 아래 보니까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손흥민 나 잘 막더라 스완스, 나는 토트넘 팬인데도 오늘 정말 잘하던데 뭐 이런. 아스날 유스 출신 선수고 3부 리그 선수인데 아무튼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맡았는데 무실점을 했으니까 칭찬받을 만하죠. 정말 그 포츠머스 팬들 그리고 이 스완슨 선수 본인에게도 얼마나 참 마음 설레는 혹은 좀 부담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번 시합 토트넘이 졸전 끝에 힘겹게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없어서 아쉽기는 했지만 이렇게 3부 리그 수비수가 손흥민 막았다고 극찬받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손흥민 선수의 위상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손뽕인가요? 안녕하세요, 볼리TV 성혁입니다. 이번 포츠머스와의 FA컵 64강 3라운드 경기 토트넘이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경기 내용이 썩 뭐 훌륭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겼다는 거,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공격수 3명 빼고 로테이션 돌리면서 이겼다는 게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현지 주요 매체 오늘도 4개 매체 선정을 했습니다. 풋볼런던, 구영민, 이브닝 스탠다드, 스카이스포츠까지 평점 어떻게 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제 스카이스포츠가 근데 이번 평점은 굉장히 다 7점 줬어요. 케인 8점 주고 굉장히 좀 무성해 보이는데 이렇게 주는 평점은 굉장히 좀 보기 드문. 그래서 경기력이 썩 좋았던 것도 아닌데 그렇죠? 스카이스포츠가 평점을 보수적으로 주는 매체인데 요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풋볼런던 6점, 구영민에서는 5점 줬고요. 이브닝 스탠다드 6점, 스카이스포츠 7점. 그래서 평균 평점이 6.0입니다. 최고는 이제 케인 선수가 모든 매체에 고루 8점씩 받으면서 8.0 받았고요. 가장 낮은 점수는 역시 로얄이죠. 교체 멤버인 스펜스를 빼면 이제 로얄 선수가 평점 5.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을 했고 이날 콘테 감독이 교체 카드를 많이 안 썼습니다. 스펜스 한 명 들어와가지고 15분 정도 뛰었고 막판에 RP 드바인 선수가 들어와서 뛰었는데 너무 짧게 뛰었기 때문에 스펜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평점 5.8점 평균 평점 교체로 들어왔으니까 많이 받지 못했고요. 콘테 감독은 구영민에서만 평점을 줬는데 6점을 줬습니다. 자, 각 매체별로 선수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구영민, 손흥민 선수에게 5점을 줬습니다. 가장 낮은 점수를 준 매체고 패스와 드리블로 코너킥과 프리킥을 몇 번 만들어낸 게 전부였다.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장면이 거의 없었다. 이번 경기는 저도 점수는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조마조마하게 봤기 때문에 이 평가에 대해서는 좀 공감이 갑니다. 해리 케인 8점 받았고요. 이날 제가 입중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케인 아니면 진짜 이 팀 어떡합니까? 결정적인 상황에서 늘 해결을 해주고 있는 해리 케인. 경기장에서 단연 돋보이는 최고의 선수였다. 후반 들어서 경기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멋진 선제골도 넣었다. 자, 브리안 힐 6점. 힐 같은 경우에는 이날 대체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구영민에서는 조금 약간 짜게 점수를 줬는데 골을 노리는 과정에서 계속 이타적으로 플레이했다. 요걸 좀 안 좋게 봤다는 의미겠죠. 평점이 높지 않은데 이타적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본인이 지금 마무리도 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에메르송 로얄 5점. 이날 이제 로테이션 체제로 했기 때문에 선발로 출전을 했던 로얄인데 여전히 몸개그를 좀 했습니다. 토트넘의 간결한 플레이가 필요할 때 패스가 엉망이었다. 후반전에 나아지긴 했지만 상대가 포츠머스라는 걸 잊지 말자. 자, 올리버 스킵 5점 줬고요. 스킵이 참 오랫동안 폼이 안 돌아옵니다. 너무 오래 쉰 것도 있고 여기서 보면 이제 이번에도 무딘 경기력을 보여줬다. 거의 1년을 쉬었으니 실전을 더 뛰어야 한다. 좀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고요. 라이언 세스뇨 이날 왼쪽 윙백 선발 출전했죠. 페리시치는 아예 명단 제외가 됐고요. 케인의 골을 어시스트 했지만 공수 모두 자신이 없어 보였다. 5점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입니다. 이날 요리스를 쉬게 하고 선발로 나왔는데요.
할 게 거의 없는 하루였다. 5점 받았습니다. 포츠머스 원정팬 9,000명이 사우스햄튼 출신 포스터가 공을 잡을 때마다 야유를 보냈다. 포스터가 이제 사우스햄튼에서 2014년부터 22년까지 굉장히 오래 뛰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햄튼은 포츠머스의 지역 라이벌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츠머스 팬들이 또 이런 또 모습 보여줬고요.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게 6점을 줬네요. 토트넘은 경기 내내 평범했지만 적어도 수비적으로는 단단해 보였다. 사실 콘테 감독이 이날 경기 앞두고 하루 전 경기 기자회견 때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비알리 전 감독이자 이탈리아 대표팀 얼마 전까지 단장을 맡고 있던 그리고 첼시에서도 선수와 감독으로 활약을 했었던 분인데 이분이 췌장암 투병을 하다가 어제 사명을 하셔가지고 이거 때문에 사실 콘테 감독이 참 그 충격을 많이 받고 있죠. 얼마 전에 미하일로비치 감독 그리고 또 지금 토트넘에서 같이 콘테 감독을 도와서 선수단을 이끌던 벤트론에도 사망을 했었고 굉장히 좀 지인들이 짧은 시기에 많이 세상을 떠나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좀 타격을 받았을 텐데 아무튼 팀을 그래도 벤치를 잘 지키면서 어쨌든 승리를 이끌어낸 콘테 감독이었습니다. 다음 풋볼런도 보겠습니다. 전후반 몇 차례에 걸쳐서 슈팅을 때렸지만 주중에 골을 터뜨렸을 때 모두가 기대했던 자신감 여전히 부족해 보였다. 그러면서 6점 좋지 않은 점수를 줬습니다. 자, 해리케인 8점 줬고요. 전반전에는 동료들의 서비스를 받지 못했지만 후반 5분 세스뇽과의 2대1 패스 이후 멋진 가마차기로 골을 넣었다. 네. 사실 이날 해리케인 아니었으면 아마 못 이겼을 겁니다. 지진 않았겠지만 이후 후반전 경기를 지배했다. 지미 그리브스의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 266골에 한 골차로 다가섰다. 이날 케인이 넣은 골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터트린 65번째 골입니다. 진짜 대단한 선수예요. 자, 다음 브리안 힐 7점 받았고요. 힐이 최근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현지에서 여러 번 좋은 터치와 턴, 드리블을 보여주면서 경기 내내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를 펼쳤다. 케인의 골에도 불구하고 가장 일낼 것 같은 움직임을 보였던 것은 힐이었다. 호평 받았고요. 그리고 이날 중원에서 스킵하고 이제 호흡 맞췄던 이 사르 선수. 이 선수도 지난 경기 이제 교체로 나와가지고 인상이 괜찮았었는데 이번 경기에 호평. 그러니까 패스가 워낙 좀 구려요. 좀 이런 표현이 미안하지만. 그래서 여기도 보면 평가가 몇 차례 빗나간 패스를 제외하면 20살짜리 선수가 토트넘에서는 이제 매우 편안한 것처럼 보였다. 팀이 좀 녹아들었다. 이런 평가 받았고요. 공이 없을 때 움직임이 매우 좋고 중요한 인터셉트도 해냈다. 다음은 파트너인 스킵인데요. 스킵은 평가가 좀 많이 엇갈리네요. 그렇죠? 워밍업 과정에서 쓰러진 비수마를 대신해서 경기 직전에 선발로 갑자기 투입이 됐다. 사르와 상대적으로 어린 미드필드 조합을 이뤄서 사르에 비해서는 좀 공격적인 역할을 해내려고 애썼다. 이런 평을 받았네요. 마지막으로 이브닝 스탠다드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공격 쓰리톱 비교를 좀 볼 텐데 브리안 힐 7점. 마무리는 좋지 않았지만 수차례 활발한 순간들을 만들어내면서 또 한 번 시선을 붙드는 그런 활약을 펼쳤다. 상당히 좋은 평가 받았고 상대적으로 3톱 중에 이날 손흥민 선수의 평가가 제일 안 좋아요. 손흥민 선수에게 6점을 줬습니다. 프리킥을 비롯해서 몇 차례 슈팅이 빗나가는데 주중에 만들어냈던 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선의 컨디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줬다. 씁쓸한 평가입니다. 해리케인 8점 줬고요. 화끈한 마무리로 상대의 철옹성을 깨뜨리면서 그리브스의 토트넘 역대 최다골 기록에 한 골차로 다가섰다. 자, 다음은 라이언 세세뇽입니다. 6점. 패스는 너무 루즈했고 움직임은 영리하지 못했다. 케인 골 장면에서는 영리한 2대1 패스를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페리시치가 없다는 게 그러니까 페리시치가 있음으로 인해서 손흥민 선수가 분명 영향을 받고 좀 상대적으로 좀 감춰지지만 이게 세세뇽이 들어온다고 해서 콘테 감독이 팀의 어떤 전술의 얼개를 바꾸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날 세세뇽과 손흥민 선수의 동선이 좀 많이 겹쳤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르 여기도 7점 줬네요. 몇 차례 투박했던 패스. 그 패스 지역이 좀 맞습니다. 이 10대 선수는 자신이 볼을 잘 다룬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수비 쪽에선 산체스가 7점 받았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를 방해했다. 마지막으로 스킵 5점. 이날 사르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에 비하면 스킵 선수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뛰어다녔지만 영향가 없었다. 세컨드 터치 성공 확률이 반반밖에 안 된다. 이게 좀 볼 터치가 굉장히 좀 뭉툭해졌어요. 부상당하기 전보다는. 자, 2대 0으로 만들 기회를 골문위로 날려버렸다. 그러니까 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 요건 없으면은 좀 일찌감치 상대적으로 좀 승부가 좀 결정이 나는 거였는데 스킵에게는 좀 아쉬운 토트넘에게도 좀 안타까운 스킵의 최근 컨디션입니다. 자, 아무튼 손흥민 선수 주중 경기 골을 넣었지만 자, 이번 경기 좀 아쉬운 면이 분명히 있었고요. 이제 일주일 쉬고 아스날과 북런던 더비입니다. 참 멋진 승부 또 손흥민 선수 보여주길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볼리TV 서영욱이었고요. 언제나 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볼바.